지옥에서 온 복수자 365일째. 이강민의 손에서 마지막 상대의 피가 뚝뚝 떨어졌다. 끝났다. 1년간 계속된 지옥이 드디어 끝났다. 100명이 들어와서 1명만 나가는 데스게임. 그 마지막 생존자가 바로 자신이었다. 축하합니다. 스피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1,000억 원을 약속대로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절차가 있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나타났다. 최종 승리자를 위한 축배입니다. 강민은 직감했다. 저 와인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생존자는 증인이 되니까요. 우리 오메가 클럽의 존재를 아는 증인을 살려둘 순 없습니다. 강민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역시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군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1년간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강민은 와인잔을 받았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동안 재미있었습니다. 독이 든 와인을 단숨에 마시며 강민은 마지막으로 맹세했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 개새끼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5년 전. 진호야, 일어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강민은 눈을 떴다. 아니, 이제는 이강민이 아니라 남진우였다. 뭐야? 거울을 보니 20세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더 잘생기고 더 당당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머릿속으로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남진우. 태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하지만 집안의 골칫거리 망나니로 통하는 재벌 3세. 회귀가 아니라 빙의.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지금은 2020년 3월. 자신이 데스게임에 끌려가기 3년 전이었다. 그리고 이 몸의 원래 주인인 남진우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남진우는 2023년에 마약 과용으로 죽을 예정이었다. 그 시점에서 오메가 클럽이 이강민을 대체 참가자로 납치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사냥꾼이 된다.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1년간 99명을 죽이며 익힌 살인 기술, 극한 상황에서 얻은 정신력, 그리고 재벌가의 무한한 자본력. 오메가 클럽. 각오해라. 3개월 후. 진우가 갑자기 모범생이 되었다면서? 태성그룹 회장 남철민이 아들 남현석에게 물었다. 내 아버지. 성적도 전교 1등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계기가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 전부터 갑자기 변했어요. 남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가 변한 것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때 남진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진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뭔가? 혹시 오메가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순간 남철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걸 어떻게 알지? 강민은 내심 미소를 지었다. 역시 연루되어 있었다.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뭔가요? 그런 건 알 필요 없다.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남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강민은 확신했다. 할아버지도 오메가 클럽의 일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몰래 할아버지의 서재에 침입했다. 데스게임에서 익힌 은밀 행동 능력을 발휘해 완벽하게 들키지 않고 들어갔다.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암호는 할아버지의 생일. 너무 뻔했다. 금고 안에는 각종 서류와 USB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메가 클럽 멤버십 카드. 강민의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가 20년간 오메가 클럽의 창립 멤버였다는 증거였다. USB를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지난 20년간 벌어진 모든 데스게임의 기록. 수천 명이 죽어간 잔혹한 게임들의 증거였다. 이 개새끼들. 강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신까지. 모든 것이 오메가 클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6개월 후, 강민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했다. 개인 트레이너, 무술 코치, 총기 교육, 모든 걸 최고 수준으로. 태성그룹의 자금력을 이용해 전직 특수부대원들과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공식적으로는 호신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암살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 진우 도련님,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습득하시는군요. 전직 해군 특수전 여단 출신인 김상철 교관이 감탄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되살리는 것 같습니다. 강민은 미소를 지었다. 1년간의 데스게임 경험이 있으니 당연했다. 동시에 강민은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사립탐정들, 해커들, 전직 정보기관 요원들을 모았다. 이름하여 제로팀.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제로팀의 리더는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인 이미경이었다. 40대 중반의 냉철한 여성으로 강민의 진짜 목적은 모르지만 충분한 보수에 혹해 합류했다. 첫 번째 목표는 오메가 클럽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1년 후, 긴급 뉴스입니다. 태성그룹 남철민 회장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TV 뉴스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자살 직전 남 회장이 남긴 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전 세계 권력자들이 결성한 비밀 조직 오메가 클럽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인간 사냥 게임, 데스매치, 인신매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20년간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강민은 TV를 끄고 미소를 지었다. 1년간의 치밀한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다. 할아버지를 자살로 몰고 간 것은 강민이었다. 하지만 폭력을 쓰지 않았다. 단순히 오메가 클럽의 모든 증거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을 뿐이었다. 자존심이 강했던 남철민은 손자의 협박에 굴복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오메가 클럽을 폭로했다. 하나 끝. 강민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오메가 클럽 멤버들의 리스트가 떠 있었다. 12명 중 1명의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남은 건 11명. 핸드폰이 울렸다. 진우야, 괜찮아? 아버지 남현석의 목소리였다. 걱정스러운 톤이었다.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일로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가 태성그룹을 이끌어가야 한다. 네, 아버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태성그룹의 막대한 자금과 인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6개월 후, 도련님, 두 번째 타깃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경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한서그룹 김대성 회장에 대한 것이었다. 심장병 병력이 있군요. 네.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강민은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김대성의 일상, 경호원 배치, 동선, 약물,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병원 관계자 중에 우리 사람이 있나요? 네. 간호사 1명을 매수했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하더군요. 좋습니다. 계획을 실행하죠. 강민의 방법은 단순했다. 김대성이 복용하는 심장약에 다른 성분을 섞어서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완전 범죄였다. 2주 후 김대성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또 다른 오메가 클럽 멤버가 의문사했습니다. 한서그룹 김대성 회장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요.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강민은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치며 뉴스를 들었다. 11명 중 2명 완료. 1년 후 제로팀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오메가 클럽 멤버들이 하나둘 제거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사카모토 재단 회장이었다. 강민은 직접 도쿄로 날아가 작업을 진행했다. 야쿠자와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현지 조사원이 보고했다. 좋아요. 그들끼리 싸우게 만듭시다. 강민은 사카모토가 야쿠자 조직에 배신을 당한 것처럼 조작했다. 결과적으로 사카모토는 야쿠자들에게 살해당했다. 네 번째는 미국의 록펠러 가문 후계자였다. 강민은 그의 코카인 중독을 이용해 과용으로 인한 사망을 연출했다. 다섯 번째는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었다. 푸틴과의 갈등을 조작해서 사고사로 처리했다. 5명 완료. 강민의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그 시점에서의 우연한 만남. 실수라니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IT. 회사 건물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은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봤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직원들에게 사정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박수아 씨. 하지만 회사 방침이라서. 제발요. 이 일은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박수아. 강민이 그녀의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이 끼어들자 직원이 당황했다. 아, 태성그룹 남진우 회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분은 저희가 고용하려던 해커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서 일반적인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강민은 박수아를 자세히 봤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지만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놀라운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당신이 만든 건가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기존보다 100배 빠르게. 강민은 즉시 결정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만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 드릴게요. 박수아와의 파트너십. 정말 괜찮은가요? 수아는 태성그룹에서 제공한 개인 작업실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연하죠. 당신 같은 천재를 놓칠 리가 없어요. 강민은 진심이었다. 수아의 해킹 실력은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뭔가 그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큰 소리나 밝은 불빛도 힘들어하고. 다 고려해서 환경을 맞춰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수아는 강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태성그룹의 보안 전문가였지만 실제로는 오메가 클럽 멤버들을 해킹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사람들 정말 더러워요. 수아가 6번째 타깃인 독일의 군수업체 회장 정보를 해킹한 후 말했다. 무기 밀거래, 아동 포르노, 인신매매. 이런 걸 보면 정말 화가 나요. 강민은 수아의 순수한 분노에 마음이 움직였다. 복수만을 생각하며 차가워져 가던 자신과 달리 수아는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맡고 있는 거예요, 수아야. 네. 오빠가 없었으면 저는 평생 혼자였을 거예요. 수아가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강민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점점 더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더 정교해진 복수. 6번째 타깃인 독일의 군수업체 회장 하인츠 밀러는 더욱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밀러의 무기거래 증거를 독일 연방수사청에 제보했습니다. 이미경이 보고했다. 동시에 그가 거래하던 테러 조직들에게는 밀러가 배신했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고요. 결과적으로 밀러는 테러리스트들의 보복으로 사망했다.
독일 정부는 그것을 테러 공격으로 발표했다. 7번째는 영국의 금융 재벌이었다. 강민은 직접 런던으로 가서 MI6의 전직 요원들을 고용했다. 브렉시트 자금 조작 증거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 자살했다. 7명 완료. 2년 후, 또 다른 오메가 클럽 멤버가 의문사했습니다. 뉴스가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서그룹 김대성 회장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요.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강민은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치며 뉴스를 들었다. 김대성의 죽음도 강민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정교했다. 김대성의 심장병 기록을 해킹으로 조작하고 그의 약에 다른 성분을 섞어 심장마비를 유발했다. 완전 범죄였다. 11명 중 7명 완료. 지난 2년간 강민은 오메가 클럽 멤버들을 하나씩 제거해왔다. 직접 죽이지 않았다. 그들의 범죄를 폭로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갔다. 진우 오빠. 뒤에서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수하였다. 1년 전에 만난 천재 해커로 이제는 강민의 연인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다. 수고했어, 수아야. 김대성 해킹은 성공했어요. 그의 모든 범죄 기록이 검찰에 전달됐고, 수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지만 컴퓨터에는 천재적 재능을 보였다. 강민이 그녀를 보호하고 지원해주면서 둘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싹텄다. 남은 건 4명이야. 마지막 보스는 김정호. 전직 대통령이자 오메가 클럽의 진짜 리더. 강민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다. 예상치 못한 위기.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이미경이 급히 들어왔다. 오메가 클럽 측에서 우리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강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제로팀 멤버 중 3명이 동시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이미경이 건넨 사진에는 강민이 런던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감시당하고 있었군요. 네. 아마 김정호가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강민은 즉시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수아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세요. 그리고 제로팀 전원 긴급 운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태성그룹 본사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명백한 경고였다. 오빠 무서워요. 수아가 안전가옥에서 떨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강민은 수아를 안으며 다짐했다. 절대 그녀에게 해를 끼치게 하지 않겠다고. 김정호의 반격. 이강민. 아니, 남진우. 김정호가 직접 강민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1년간의 데스게임을 살아남은 전설의 참가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다니. 안녕하세요, 김정호 대통령님. 대통령은 이미 끝났지. 이제는 오메가 클럽의 창시자일 뿐이야. 김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우리 멤버들을 하나씩 제거한 수법이 정말 예술적이더군. 하지만 이제 끝이다. 그럴까요? 내 여자친구 박수아. 정말 예쁘던데. 순간 강민의 혈압이 치솟았다.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싶지만 게임은 공정해야지. 1년 전 내가 우리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겠다. 무슨 뜻이냐? 내일 밤 12시. 한강 반포대교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안 오면 박수아가 어떻게 될지. 전화가 끊어졌다.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수아를 건드린 이상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었다. 최후의 결전 준비. 오빠 가지 마세요. 수아가 강민의 옷을 붙잡았다. 함정인 것 뻔해요. 김정호는 오빠를 죽이려고. 알아. 하지만 가야 해.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강민은 제로팀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한강 주변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모든 탈출로를 확보했다. 도련님,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이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정호가 수아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어요. 강민은 1년간의 데스게임에서 얻은 모든 기술을 점검했다. 총기, 격투, 폭발물, 은밀 행동.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한강에서의 대결. 밤 12시 반포대교. 강민이 도착했을 때 김정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 옆에는 수아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왔구나, 이강민. 김정호가 미소를 지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수아를 놓아줘라. 게임이 끝나면 놓아주지. 김정호가 손짓하자 주변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10명 정도였다. 1대 10. 공정하지 않나? 공정하다고? 강민이 웃었다. 1년간 99명을 상대했는데 겨우 10명이 뭐가 공정해? 그 순간 강민이 움직였다. 번개 같은 속도로 가장 가까운 적에게 달려가 목을 꺾었다. 뭐야? 나머지들이 당황하는 사이 강민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거했다. 1년간의 데스게임 경험이 폭발했다.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강민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다리 난간 아래로 몸을 숨긴 상태였다. 어디 갔어? 강민은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다리 위가 하얀 연기로 뒤덮였다. 시야 확보 안 됨. 조심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강민은 연기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데스게임에서 익힌 암살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다. 넷째, 다섯째가 조용히 쓰러졌다. 목을 정확히 눌러 기절시킨 것이었다. 젠장, 괴물이야. 여섯째가 무작정 총을 난사했지만 강민은 이미 다른 위치에 있었다. 오히려 총소리를 따라가 그를 제거했다. 10분 만에 10명 모두 무력화되었다. 불가능해. 김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1년간의 지옥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냐? 강민이 천천히 김정호에게 다가갔다. 이제 끝입니다. 기다려. 김정호가 수아에게 총을 겨눴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가 죽는다. 강민이 멈춰섰다. 왜 그렇게 멀리서 협박하세요? 가까이 와보시죠. 뭐? 수아에게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 왜 3미터나 떨어져 있나요? 진짜로 쏠 생각이면 더 가까이 와야죠. 김정호가 의심스러워하며 한 발 다가왔다. 그 순간 쾅!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김정호였다. 오빠, 수아가 뒤쪽에서 저격총을 들고 있었다. 묶인 줄을 스스로 풀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저도.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준비했어요. 수아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지난 2년간 오빠를 도우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진실의 폭로. 김정호는 죽지 않았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이제 선택하세요. 강민이 김정호 앞에 2개의 USB를 놓았다. 하나는 오메가 클럽의 모든 진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자백서 템플릿입니다. 뭘 원하는 거냐? 스스로 자수하세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세요. 김정호가 웃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안 하시면 이 모든 증거가 전 세계 언론에 동시 공개됩니다. CNN, BBC, NHK 모든 곳에. 수아가 노트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전 세계 언론사들의 메일 주소가 떠 있었다.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김정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너희들 정말로 모든 걸 계획했구나. 2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강민은 차갑게 말했다. 선택하세요. 10초 드릴게요. 10, 9, 8. 알았다. 알았어. 김정호가 손을 들었다.
자수하겠다. 모든 걸 고백하겠어. 6개월 후 오메가 클럽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데스게임으로 살해된 피해자가 총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은 수아와 함께 카페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끝났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수아가 강민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 뭐 할 거예요? 강민은 수아를 바라봤다. 1년간의 지옥에서 그를 구해준 천사 같은 존재였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너와 함께. 저도요. 둘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새로운 시작. 태성그룹은 강민이 새로운 회장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오메가 클럽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진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남현석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죄로 한동안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아들이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며 안도하고 있었다. 아버지도 힘드셨죠. 할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다. 강민은 아버지를 믿었다. 남현석은 오메가 클럽과 무관했다. 단순히 아버지 남철민에게 속았을 뿐이었다. 강민은 데스게임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한 추모관을 만들고 생존자들의 치료를 지원했다. 도련님, 첫 번째 추모관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경이 보고했다. 그녀는 이제 재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매우 감동해 하십니다. 20년간 진실을 모른 채 고통받던 분들이 드디어 위로받고 계세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다. 단순히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박수아와의 결혼. 오빠 저 결혼해도 될까요? 수아가 수줍게 물었다. 뭔 소리야? 당연하지. 강민은 수아를 안으며 웃었다.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을 막은 영웅이고. 영웅이라. 강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99명을 죽인 자신이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수아야,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오빠가 안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지옥 같은 과거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